안보험은 무조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안보험만큼은 좀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프라이메스의 설계사 김병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이랜스 설계사 신윤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게 저번처럼 Q&A 방식대로 하긴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문의를 제일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직업군이 어떤 암에 취약해져 있는지 하나씩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쵸? 팀장님? 네, 네. 오늘 내용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두 가지가 뭐죠? 뭐죠?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암이랑 대장암입니다. 얘네가 제일 많이 걸리는 암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중에 남녀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남성 같은 경우는 폐랑 이제 간 부위가 즉 폐암, 간암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과 갑상선암 얘네들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위암이나 대장암 관련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폐암이랑 간암 관련해서 조금 말을 나눠볼게요. 일단 폐암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폐암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은 보통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폐암은 담배를 피워야만 걸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암 뭐 평생 동안 담배 안 피신 분들도 폐암에 걸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유를 조금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조리 활동 같은 거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에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만지시는데 방진 마스크를 그렇다고 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건설 현장에서 뭐 먼지 많이 날리시는 뭐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폐암에 많이 취약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인데 현대중공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공업 있잖아요. 중공업이나 뭐 그 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도장 일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도정일요? 도장. 도장일요? 그러니까 페인트 네. 칠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낀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호흡기 계통으로 그냥 확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 신나에 취하신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고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에 진짜 많이 취약해서 그쪽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좀 잠잠하긴 하지만은 조금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봄철만 되면 황사도 오고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기 환경이 점점점 안 좋아질수록 암 발병 확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맞게 되는 폐 같은 부분들은 조금 보장을 튼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죠. 그 외적으로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릴까요? 아까 말씀하신 가스레인지 네. 관련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가스레인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생활 환경에서 같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부분들만 가스에 노출되는 것들도 아니고 뭐 요리사분들도 요리 하루 종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위험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맞을 수 있고 그리고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비행기 기장 이런 분들은 뭐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폐암은 아니더라도 뭐 피부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오존층이 어느 정도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취약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위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주부분들은 가스레인지를 몇십 년간 키고 껐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알게 모르게 가스를 마셨다라는 거네요. 네,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콕 집어서 표현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점점 대기 환경이든 뭐든 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보험만큼은
좀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폐암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많이 걸리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폐암 관련된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요. 또는 내가 위암 관련된 또는 위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근데 대부분의 보험들은 일반암 진단금이라고 해서 유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는 연기암이나 갑상선암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일반암이라고 하는데, 일반암 것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뭉뚱그려서 봤잖아요. 그런 거 말고 특정암이라고 있어요. 특정암 같은 경우는 내가 폐를 좀 더 걱정한다, 혹은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폐암만은 꼭 집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더 보장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폐암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2위인 간암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네. 간암은 걸리는 확률이 일단 뭐가 제일 클까요, 원인이? 저는 당연히 술이라고 생각을 술이요. 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매주 마시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술이 제일 위험하죠. 그러면 간암까지 가기 전에 혹시 간암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을까요? 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도 신체 부위도 아니고, 그리고 감각세포가 있는 부위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 상실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거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야만 알게 되는 게 간암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알아버렸을 땐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면 암이라는 거는 온몸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퍼지고, 그 암세포가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격 전이가 간암 같은 경우는 암 진단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죠. 그 환자분들 절반 가까이가 이미 원격 전이가 시작되었을 때 발견됩니다. 그러면 간암 가기 전에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가 간암에 대해서 영향을 줄까요? 많이 영향을 주죠. 왜냐면은 암세포라는 거는 언제 어떨 때 발병을 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왜 발병하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규정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암세포라는 거는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좀 간의 활동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알코올성 간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는 돌연변이가 발병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그쪽으로도 질환이 이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암 발병률은 당연히 높다라고밖에 표현드릴 수가 그러면 없어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청구하신 분들 가입 많이 시켜보셨죠? 네, 가입 많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 보험을 안 받아주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형 간염도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활동성, 비활동성들이 있는데, 활동성 같은 분들은 간은 전기간 부담보가 그냥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렇죠. 많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활동성 비형 간염 이런 것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암보험은 무조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알코올성 간 뭐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도 다른 분들보다는 이미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비활동성 간염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활동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언제 바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비활동성이나 활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치료를 따로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중단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보험 가입하실 때는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5년치의 최대 5년치의 기록들을 물어보는데, 비활동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안 할 확률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험 가입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셔야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두 가지, 자, 폐랑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가 암 진단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가입을 때려주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전조 증상을 조금이라도 보인다, 또는 내가 담배를 많이 피거나 뭐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입해놓고 하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폐랑 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 프라임에스 설계사 김병선 신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